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시흥 하늘 휴게소 놀러 왔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일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저는 이제 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날 방법이 뭘까 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을 다 할애를 해야 되니까 수원에서 소소하게 집수리를 하고 있는 SK 홈닥터고요. 시작한 지는 9월 달부터 5개월 차 됐습니다. SK는 무슨 약자인가요? 제 이름이 김상기이다 보니까 거기서 SK, 뭐 삼성, 하이닉스처럼 그 SK를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브랜드 이미지와 제 이름을 믹싱해서 하면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SK 따왔어요. 기존에는 전자업체에서 구매, 자재, 생산, 기술 지원팀 뭐 이런 것들을 사원으로 입사해서 자회사 대표이사까지 좀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죠. 사무직으로만 계속 근무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제가 하던 일이 전자에서 개발 쪽 기획도 하고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하이패스 만드는 거, 블랙박스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했었습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그런 거를 만져야 되고 또 집에 있는 것도 만져야 되고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집수리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의식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의는 옷을 만들거나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자기가 소비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옷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는 빼고 농사를 짓거나 만들거나 그거를 요리하거나 먹거나 먹는 건 자신 있는데 그 중간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 만드는 거는 대기업이 많이 하죠. 관리를 잘하는 업체나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쌤 집수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를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철물점 가서 물어보는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지금 살고 있고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좀 서비스 정신을 갖고 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집수리 가르쳐주는 많이 좀 알아보고 있었죠.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된 거고, 유튜브에서 뭐 강쌤이나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좀 진실되게 하실 분들이 누구일지 조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된다라는 거. 배운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집수리 영역도 스마트 홈 시스템 그냥 배관만 고쳐주고 뭐 전등만 갈아주던 시대에서 점점 변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했던 전자와 집수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집수리를 하셨던 분들이 옛날 방식의 옛날 기술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기술 발전과 제품이 계속 다양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도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통해서 봤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단지, 명암 돌리는 숨고라든가 플랫폼에 의존을 하게 돼 있는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제가 썼던 방법은 돈을 안 들이고 내 노력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서 자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는 블로그, 당근의 소식, 스마트 플레이스에다가 소식 등록,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네. 5개월,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빨리 정착하셨어요? 블로그를 8월 1일부터 썼는데 목표는 매일 하나씩 일기 쓴다 생각을 하고 공부한다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 블로그 쓸 내용이 없는 거를 저희 집 수리하거나 부모님 효도 차원에서 수리해드릴 만한 걸 찾아가지고 수리를 해드리든가 블로그에 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부터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을 한번 갔을 때 성심성의껏 뭐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하고 고객님한테 궁금해하시는 거 설명드리고 작업이 끝났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하고 나오니까 다른 것도 의뢰를 하시든가 소개를 시켜주든가 재방문율과 소개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이제 비디오폰 하러 갔고요. 근데 문수리 스위치하고 콘센트 스위치 다 교체를, 단열 시트, 그다음에 실리콘 작업, 그런 식으로 계속 의뢰를 하세요. 집 같은 경우는 현관문 패킹 하러 갔는데 변기 부속 교체, 도어 클로즈라든가 방충망 교체, 식으로 계속 아이템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시공 끝났을 때 만족감, 어저께 제일 듣기 좋았던 거는 수원에 이사 왔는데 저를 만난 게 제일 좋았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블로그 어떻게 컨셉을 잡았냐면, 캐릭터도 귀엽게 20, 30,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볼 거다,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캐릭터를 좀 귀엽게 했고요.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산적 같아서, 산적 같은 이미지로 하면 잘 안 오실까봐 좀 귀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로그 내용들은 중복된 거를 넣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일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고 설치해서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이미지들을 몇 장을 해서 동영상 비슷하게 이렇게 넣고요.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소년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한테는 재료비만 받고 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작업에 대한 결과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넣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한 거를 중간에 이제 블로그 중간에 넣었고요. 고객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서 될 수 있으면 넣습니다. 소비자분들하고 주고받은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진을 많이 넣은 거는 진행하는 과정을 셀프 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드세요. 좀 자신감을 갖고 그냥 한다,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항상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응대하는 부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올 때도 감사한 마음. 사실 이 일을 할 때 감사한 마음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항상 변수는 있다. 차분하게 천천히 내가 이거를 꼭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싫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집수리 하면서 그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다 친절하고 좋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불친절하거나 말씀을 좀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분들도 과거에 다른 집수리를 했던 분들한테 안 좋았던 이미지라든가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과거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연계하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하면 또 그분들이 이 집수리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 다들 하시겠지만, 다이소에서 세제 같은 거 사서 오렌지 향이 나는 물티슈나 이걸로 싹 청소를 하고 폐기물 나온 거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죠. 가족들은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일이 좀 늦게 밥 시간대를 좀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건 있고요. 많아지면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건강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만족을 하니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표정이 좀 밝으신가 보네요. 밝으려고 노력을 하죠.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하면 어떠세요? 집수리 하는 일은 자기가 스케줄 잡고, 일이 없을 땐 다음 일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 그런 것들을 한다는 생각하고 또 하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홍보가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기술, 시간이 남으면 계속 유튜브라든가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좀 편하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택했지만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급하셨네요. 그때 강샘 집수리 교육을 받고 바로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벌고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쌤 집수리를 교육을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 거기에서 강사님들이 했던 일, 그리고 변수, 이런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업 노하우라든가 자기가 해야 될 거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그 진정성을 알고 계속 뭐 주문도 해주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일도 빨라지고 일도 할 수 있는 응용력, 고객을 상담하는 대응력, 변수에 대한 자기의 마음가짐과 해결 능력이 발전하면서 매출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아까 커뮤니티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과 매출,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커뮤니티에서 친한 선후배들과 계속 공감을 하고 그분들하고 좀 큰 일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니까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만족감도 늘고, 현재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많이는 연락 안 드려요. 왜냐면 부담을 드릴까 봐 괜히 또 기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게 가서 일을 같이 한다든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선배님이 또 찾아주시고 또 하다 보면 또 배울 수 있고, 그런 선배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매출도 늘 거고 방법도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자기 지역, 강쌤이 얘기했듯이 자기 동네 지역에서 정말 자기를 PR하고 계속 찾아준다면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초기에는 가야죠. 그리고 계속 배운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지역에서 최대한 고객들이 저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사는 동네에 그 김반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아니 가끔 오는데 예전에는 가끔 자주 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일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저는 그 수원. 물이 안 나오네. 이거 어떻게 어디다 연락하지?